고로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탕웨이는 사실상 중국 영화계에서 퇴출 수준 위기를 맞게 되었고, 대륙의 여신으로 불리는 탕웨이, 브래드 피트를 미국 팬으로 만들어버리는 여배우. 물론 이는 탕웨이가 브래드 팬이라 탕웨이가 브래드를 기다리다 만나게 된 사진입니다. 탕웨이는 큰 키에 자연스럽고 분위기 있는 외모가 돋보이는 중국 배우이죠. 흔히들 중국 하면 부정적인 시선을 떠올리지만 한국인에게 호감으로 비춰지는 몇 안 되는 중국인이죠. 한국의 김태훈 감독과 연을 맺어 결혼까지 하여 화제가 되었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녀입니다. 그녀의 반듯한 외모를 보고 있자면 꽤나 승승장구만 했을 것 같지만 그녀의 인생도 꽤나 파란만장하죠. 오늘은 대륙의 여신으로 불리는 영화배우 탕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호기심 시작합니다. 탕웨이는 1979년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에서 화가였던 아버지와 배우 겸 화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꽤 잘나가는 유명한 화가인데, 차후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탕웨이 본인이 임신했을 당시 서예를 하면서 태교에 전념했다고 하죠.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예술적 감각을 타고난 그녀는 꽤 뛰어난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처음부터 연기에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자신들처럼 화가가 되길 바랬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어린 시절 꿈은 배우가 아닌 장교였죠. 이는 탕웨이가 영화 만추 홍보차 내한했을 때 곧 해병대 입대를 앞둔 현빈에게 자신이 어릴 적 군대에 입대하고 싶었던 꿈을 대신 이루게 된 것 같다며 너무 부럽다고 말하기도 하였죠. 학창시절 우연히 친구를 따라 기획사로 오디션을 보러 가게 된 탕웨이는 친구 따라 연예인 된다라는 풍습에 따라 이때부터 탕웨이의 연예계 활동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니었죠. 모델 일과 각종 광고를 겸하며 간간히 활동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예계 쪽에 몸을 담아 일을 한 탕웨이는 영화 동방불패를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아 본격적으로 연기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고로 그녀는 중국 3대 예술대학 중 하나인 중앙희극학원에 입시를 하였고 당당히 공공학번으로 입학을 하게 되죠. 이 학원은 3대 예술대학 중에서도 출신 배우들의 연기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곳인데, 이 학교 출신 유명인으로는 공리, 진도명, 장쯔이 등이 있습니다. 다만 탕웨이는 특이하게도 연기과 전공이 아닌 연출과를 전공하였죠. 사실 이는 일부러 연출과를 가려고 한 것은 아니고, 탕웨이 본인도 원래는 연기과를 지망했지만 배우를 하기엔 본인의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한 이유로 재수까지 했음에도 연기과는 불합격했고 결국 연출과로 지망을 바꿔 3수 끝에 중앙희극학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녀는 작은 조연들을 맡아가며 성장해 나갔고 처음부터 크게 눈에 띄는 배우는 아니었죠. 그렇게 오랜 무명 생활을 겪은 탕웨이는 드디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바로 그녀가 처음 주연을 맡은 2004년 경화연자라는 작품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탕웨이는 해당 작품으로 그의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극중 상대 배우였던 태니와 실제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이렇게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탕웨이에게 그녀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생기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2006년 할리우드에서도 명성을 떨치고 있던 대만의 이안 감독이 새끼라는 작품의 여주인공을 물색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작품은 수위가 워낙 높아 여배우 캐스팅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안 감독이 원했던 여배우는 아름다우면서도 노출 연기에도 크게 거부감이 없는 여배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물망에 있던 서희원, 장쯔이, 서기, 유혁비 등 여배우들이 노출 연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모두 캐스팅 제안을 거절하게 되죠. 바로 이때 이안 감독 눈에 탕웨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그녀를 본 순간 바로 이 사람이라는 느낌이 바로 와버리죠. 어떻게 해서든 탕웨이를 캐스팅하고 싶었던 이안 감독은 다행히도 탕웨이의 긍정적인 신호로 탕웨이는 새끼의 여배우로 출연하게 됩니다. 수위 높은 작품임에도 탕웨이는 대역 없이 캐릭터를 소화하였고 해당 작품은 순탄하게 촬영이 마무리되었죠. 2007년 새끼는 상영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영화 새끼는 온갖 상을 휩쓸며 흥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탕웨이는 영화 새끼를 통해 이름을 널리 알렸고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오르게 되죠. 하지만 바로 이때 중국에서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바로 진관이 스캔들이죠.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는 사건이라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진관이 스캔들이란 진관이라는 중국 배우가 12명 내외 정도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19금 사진을 찍었고 이것이 유출된 사건입니다. 이는 진관이가 일부러 유출한 건 아니고 그가 문제의 사진을 저장해 놓은 노트북을 수리 목적으로 맡긴 적이 있었는데, 이를 수리하던 수리기사가 그중 일부를 브로커에게 거금을 받고 팔아넘긴 거라고 하죠. 당시 사진을 유출했던 인물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홍콩 경찰은 관련자를 여럿 잡아서 처벌하려고 했지만 공권력 남용이라는 홍콩 시민사회의 비판에 직면하여 결국 결정적 유포자는 못 잡고 블로그에 업로드하거나 이미 업로드한 몇 명만을 체포해 벌금을 물리는 수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 스캔들이 탕웨이랑 무슨 상관이냐겠지만 당시 해당 사건으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노출 수위가 높았던 영화 새끼도 여론의 문매를 맞아버리게 되죠. 다소 수위 높은 영화인 새끼가 위 언급한 스캔들로 덩달아 주목을 받게 되면서 영화 새끼가 민족주의적 장르를 내포하고 있는 영화이다 보니 상하이 친일 정부와 변절자를 미화했다는 여론이 퍼지면서 문매를 맞게 됩니다. 총국의 검열 정책 공지 문서에는 난교행이나 성폭행, 매춘, 성교, 성기를 드러내는 외설적인 장면이 포함한 영화를 금지할 것이라고 명시하였고 중국에서 열리는 모든 시상식의 참가자 명단에서 탕웨이와 새끼의 제작진을 뺄 것을 권고하기까지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탕웨이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태니와 이별을 하게 되어 탕웨이는 힘든 시간을 연이어 겪게 되죠. 고로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탕웨이는 사실상 중국 영화계에서 퇴출 수준 위기를 맞게 되었고 차후 출연 예정이었던 작품들이 모두 취소되어 물거품으로 돌아가면 물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퇴출 위기에 처한 탕웨이는 연기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홍콩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중국 배우가 아닌 홍콩 배우로서 연기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었던 것이었죠. 중국 배우들은 자유로운 해외 활동을 위해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해외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녀는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연기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는데 홀로 영국으로 연수를 떠나 모델 일과 배드민턴 강사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 나간과 동시에 학업에 열중하기도 하죠. 중국의 탑 여배우가 타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말이죠. 연기 열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던 탕웨이는 2010년 크로싱 해넷이라는 영화로 마침내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고 2011년 개봉한 중국 영화 건당 위협에도 출연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편집되어 해당 영화 속 그녀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또 한 번 좌절을 맛본 탕웨이는 또 한 번 인생의 변환점을 맞게 되는데 이는 바로 김태훈 감독의 영화 만추를 만난 것이 그것입니다. 2007년 새끼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스크린에서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상대 배우였던 현빈과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었으나 탕웨이의 마음은 현빈이 아닌 김태훈 감독이었죠. 탕웨이와 김태훈 감독은 2013년 광고 촬영으로 다시 만나 사랑을 키웠고 2014년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 열애설은 2012년에 최초로 터졌으나 탕웨이가 직접 메일을 보내 이를 부인하였죠. 당시에는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로부터 2년 뒤 2014년 갑작스레 결혼 발표가 나오면서 대중들을 멘붕에 빠지게 합니다. 여담으로 결혼 사실을 밝히기 전 탕웨이가 한국에 들어와 경기도 성남시 일대 땅과 건물을 알아보고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이 때문에 당시 영화를 같이 한 배우 현빈과의 열애설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당시 다수의 대중들은 이 둘의 열애설을 반기는 분위기였으나 갑작스럽게 현빈이 아닌 김태훈 감독과의 결혼이 발표되자 대중들은 의아한 반응들이었죠. 이로써 이 둘은 부부가 되었고 탕웨이 같은 홍콩 영주권자의 경우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홍콩 사람들이 영국이나 캐나다의 이중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탕웨이는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함에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죠. 탕웨이가 결혼할 당시 그녀의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요구했지만 탕웨이는 그럴 생각이 없다며 하지만 저는 집안일은 정말 잘하겠다며 단호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거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고로 탕웨이는 현재까지도 홍콩 특별행정구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죠. 영화 만추가 개봉한 이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얼굴이 알려진 탕웨이는 삼성전자, 포오롱스포츠 등 다양한 광고에 출연함은 물론 2012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배우 안성기와 개막식 사회를 맡는 등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로써 탕웨이는 한국에서 사랑받는 대표적인 중화권 스타로 자리잡게 되죠. 또한 그녀는 2015년 블랙코드라는 작품을 통해 할리우드에 진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 작품이었던 2022년 박찬욱 감독의 신작인 헤어질 결심에 박해일의 상대역으로 출연하여 다시 한번 국내 스크린에서 그녀의 활약을 보이기도 하였죠. 중국 출신 여성 캐릭터를 맡은 탕웨이는 놀랍게도 한국어 대사로 연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일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오늘 탕웨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날 탕웨이는 월드스타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소탈함과 꾸밈없는 모습은 대중들에게 그녀를 더욱 친근하게 만들어주죠. 또한 도시적인 분위기와는 다르게 그녀는 직접 텃밭을 가꾸며 채소를 심으며 산다고도 합니다. 당신의 호기심이었습니다.